박근혜 대통령이 5박 6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우리 외교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정상회담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한미 동맹이 이제 명실공히 양자 동맹 차원을 넘어서서 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 군사 안보 문제는 물론이고 이 경제 분야, 특히 이 우주에서의 이 한미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 함께 이 동맹의 의지를 확산시켜 나가자. 이런 데 합의한 것이 가장 큰 평가인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미 역사상 처음으로 별도의 공동 성명을 내가지고 이 북한 핵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또 양 정상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뤄야만 하는 이런 중체에 대한 안보 이슈다. 이런 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TPP 협정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명백한 가입 의사를 밝혔고 미국 측에서도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갖춰서 이 후속 협상 추진 문제가 이제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무려 20여 개에 상당하는 한미 양자 차원의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는 이런 협정도 만들어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우주 기술 협력을 같이 한다고 공식적으로 정상 간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협력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신산업 문제, 또 최근에 우리가 메르스 사태에서 봤듯이 이 전염병의 경우에는 사실 국경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전염병은 전 세계가 각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안보 위험 요인으로 볼 정도로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런 보건 안보 문제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새로운 협력 분야, 즉 뉴 프론티어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면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 포괄적인 동맹 시대를 열어놨다.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한미 동맹은 이제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그런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면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운 주춧돌을 하나 더 놓았다. 이런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의미에 대한 논의와 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우선 의제는 북한과 북핵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성명도 채택을 했는데요. 새로울 건 없었다라는 좀 아쉬운 평가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울 거가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 초점을 두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움직여주지 않아 왔다. 또 앞으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군사적 해결 방법 이외에는 없지 않느냐. 외교적, 경제적 해결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를 볼 때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효적인 방법이 없다. 이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유는 북한이 이란과 달리 핵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북한의 핵 무기 소형화, 경량화, 또 실전 배치 문제가 임박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고도화 작업이 완성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뒤늦기 때문에 이런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별도의 외교 문서를 통해서 북한의 압박과 설득을 한들 과연 북한이 움직였느냐. 이런 이제 회의론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일면 제가 보기에는 한미 양국이 원칙적인 비핵화의 협상의 기본은 과거보다 더 강하게 제시했다. 뭐냐? CVD라고 해서 완벽하고 그다음에 검증이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비핵화를 북한이 달성해라. 이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이 영어로 CVD라고 하는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방법을까지 그런 용어로 북한 핵 비핵화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린 거. 이거는 오히려 북한이 육자회담의 틀로 넘어오라고 지금 한미 양국이 내세우고 있는 2구 합의보다도 더 강한
저는 요구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 조건을 반복해 가지고서는 북한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효적인 압박과 실효적인 제재, 네. 북한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거가 제시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대화와 압박이지 않습니까? 네. 압박이라고 하는 기존 유엔 제재의 틀 이외에 새로운 게 나온 게 없고 또 설득은 개혁 개방으로 나와라. 그래야 북한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했는데 그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서는 북한 김정은은 이거는 체제의 위험 요인이라 보는 거예요. 이게 사탕발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체제 보장적 약속이 되지 않는 한 북한이 돌아오지 않는다. 왜? 체제 보위 수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나와 있는 육자회담의 틀 이걸 가지고서는 어느 누구도 북한 핵 문제의 비역할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네, 이번에 그 주변국들과의 공조적 강화도 또 언급이 됐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역할론에 특히 또 관심이 몰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중국이 네. 육자회담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의장국의 지위를 부여해 준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역할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역할은 외교적인 환경, 한반도의 안보 환경,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거대 국가들의 역학관계에서 이 역할이 커졌다 작아졌다 고무풍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중국의 역할에 기대하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환경에 전혀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중국이 언제는 비핵화를 반대했습니까? 시종일관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목을 조아서 북한이 육자회담의 틀 안에서 비핵화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강한 압박과 제재를 하느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 비핵화를 해라 해도 세 차례의 핵실험을 거쳤고 네 번째 핵실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10식 북한의 행사에서 중국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건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확인됐을 정도의 중국의 영향력 갖고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일시적으로 연기는 가능하나 완전한 포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4차 핵실험도 북한은 핵을 체제 보위의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만으로 우리가 북한을 육자회담의 틀로 올리기도 어렵고 설령 육자회담을 틀로 올려놓은들 네. 지금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 고도화 작업을 멈출 수는 없다. 오히려 시간과 보호막만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그럼 한미중 삼각 공조에 중국이 뭐 실제로는 잘 따라줄지 그 부분에도 좀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별도의 북한 문제에 관한 2015 북한 관련 한미 공동 정상 성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중국 등 여타국과 협조를 강화한다고 돼 있어요. 예. 중국 등 여타국과 옳은 얘기죠. 지금까지 계속 협조해 왔는데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이 얘기는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한미일이라고 하는 삼각 안보 협력 가지고서는 북한 핵 압박과 설득을 어렵다. 예. 이래서 중국을 한미중 삼각 공조의 틀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거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미중 삼각 공조 틀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협상의 구도가 마련되는 계기는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계기는 마련했으나 모멘텀은 마련했으나 이게 협상의 틀로 작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외교력의 과제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나름대로의 고민을 갖고 네네. 압력을 가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 위협적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특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확인을 해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조금 전에도 방송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거 무슨 소리냐 너희들 비핵화 저 육자회담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예. 너희들이 그냥 정말 필요하다면 미국하고 우리 북한하고 평화 협상하자. 지금 방금 보도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평화 협상, 평화 협정의 구도로 돌아오지 않는 한 절대 그 한미중 삼각 구도를 만들 정도로 중국인들 과연 우리 한미의 기본 입장에 돌아오겠느냐? 저는 돌아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숙제를 우리한테 줬어요. 뭐라고 줬냐? 중국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지켜야 된다. 네. 만약에 이 규범, 국제 이런 그 규범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이 반드시 목소리 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예. 분명하게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는 지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한미 경도를 불식시키고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걸 세계에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한미 동맹의 우로의 이 복원 우리가 의지 이거를 저 말 하나로 네.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 목소리 내주세요. 이걸로 테스트한다. 우리가 이 숙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지금 센카쿠 열도를 두고 미일 대 중국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일본과 중국이 붙어 있는데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은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지 조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이 전투기들이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여러 번 갔지 않습니까? 이런 센카쿠 열도를 두고 만약에 미일 대 중국이 대결 국면으로 위기 국면으로 치닫을 때 한국이 목소리를 똑바로 내서 이걸 가지고 중국이 경사됐는지 중국에 한국이 아니면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틀로 돌아왔는지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압박이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외교적인 전략을 잘못 발휘할 경우 우리가 의도했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건설적인 역할을 받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 그 한미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인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이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미국도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 경사론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중국 경사론은 좀 불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 우리 저 정부가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미 조야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데는 일단 성공했어요. 왜? 미국 대통령도 한국 정부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북한 문제를 두고 특히 네.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오바마 밑에서 미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한중의 관계를 제로섬 게임의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즉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이런 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 한국 경도론을 이게 우려다. 그리고 한국 입장이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일국의 외교 정책은 과거와 달리 정부가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 여론의 영향력 굉장히 크다. 네네.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여러 이 학술 그 논문을 연구 실적을 내용을 보더라도 이 여론이 미 외교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네.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미 정부에서 그리고 미 정부 조야에 있는 그런 경도론을 불식시키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후속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또 우리 대통령 9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한중은 6번, 한미 4번 가졌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후속 조치 또 9월 달에 그다음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미 동맹 관계가 한중 이런 전략적 협력 관계보다 중요하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일관성 있게 국내외에 보여주지 않으면 이번에 어렵게 만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만 끝나지 이런 우려가 정말 기우였다. 이렇게 해서 미 조야에 확실한 인식을 시켜주고 한미 동맹의 후속 조치들이 대북 억지력 행사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담보되도록 우리가 후속 외교적인 노력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번 방미 일정으로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TPP 가입 토대를 마련했고 그런데 실제로 그 미국 KF-X 한국형 전투기 이 개발을 위한 4개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것이요. 예.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저도 우리 국내 언론을 쭉 봤는데 상당히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 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우려하고 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비판적인 견해를 안 가질 수가 없죠. 그거는 미국이 그 기술을 우리한테 안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이런 FX 이런 KF-X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 개의 핵심 기술의 성격과 또 미국의 이 네 개의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대외 양어 정책에 관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 그동안에 이 KF-X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잘못 대미 전략을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 이 문제를 K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KF-X 이 기술 양호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좋은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퇴색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빨리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든 어느 나라든 이런 정상회담을 가질 적에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최종적인 정책을 최종 점검한 다음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마지막 점검회에서 네. 과연 우리 정부 외교부와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냈길래 이렇게 이상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예.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루 전날 미 국방장관이 우리 장관한테 안 된다고 한 걸 또 똑같이 반복해갖고 세 번, 네 번씩 제기해서 우리 국민의 이런 마음에 이런 상처를 주고 정상회담의 의미를 훼손시키게 됐는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같이 굵직한 정상 일정을 마쳤는데 이제 또 한중일 정상회의도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는 좀 어떤 게 중점적으로 논의될까요?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도 지금 동북아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이미 그 한중 그다음에 미중 이렇게 다 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런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한일 중 삼각이 이런 대북 압박과 설득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다음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외교적인 이니시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그런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에서 한중일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어떤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할 것이냐.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저는 논의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번 삼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은 한일 정상회담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되는데 일단 외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까지 아베 수상이 왔는데 예. 별도의 정상회담이 약식이 됐든 정식이 됐든 갖지 않는다. 이거는 아베한테도 수치스러운 것이고 네.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의장국인데 우리 의장국의 입지에도 별로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양 외교 당국이 굉장히 현재 물밑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미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미국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한일 관계가 좋아야 네. 미국이 구상하는 아시아 중시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잘 지내라. 이거는 아베한테도 얘기하고 우리한테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족하든 만족을 하지 않든 일정 수준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